이번 시간에는 2015년 5회 공유압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압력제 밸브에서 상시 열림 기호는 기호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게 지금 평상시에 상시라고 했으니까 평상시에 열려 있어서 통하고 있으면 이게 상시 열림이고요. 그 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닫혀 있다. 이게 닫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것은 상시 닫힘 기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접점과 B 접점으로 그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이 밸브 기호만 보시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으면 상시 열림, 그 초기 상태가 닫혀 있으면 상시 닫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자, 유량 비례 분류 밸브의 분류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떤 범위죠, 범위에서 사용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수치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대 1에서 9대 1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그림이 회로도에서 죬 실린더의 전진 시 최대 작용 압력은 몇 킬로그램 중 퍼 제곱센티미터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죬 실린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린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강압 밸브가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30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최대 압력을 설정해 주는 것은 이 릴리프 밸브의 역할인데요. 릴리프 밸브에서 이제 이 주회로의 최고 압력을 70으로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7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로 제한해 놨습니다. 여기 근데 용접 실린더로 가는 압력은 여기 강압 밸브를 통해서 감압이 된 후로 용접 실린더 이제 가해진 압력은 3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요. 이 죬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압 밸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기 때문에 이 최고 압력인 7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작동 압력은 30이 아닌 7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그림의 실린더는 피스톤 단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 행정거리는 10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린더 전진 행정을 1분 동안 마치려면 필요한 공급 유량은 약 몇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컨인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유량은 연속의 법칙에 의해서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속도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 속도가 무엇이냐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 있죠, 거리 변이를 s로 나타내면 그 시간은 t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요. 여기서 거리가 행정거리가 10cm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0cm, 그리고 시간은 1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크 단위로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60세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분의 1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6분의 1 자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고요. 이것을 미터 퍼 세크로는 우선 고치지 않고, 어차피 지금 유량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했으니까 우선 단위 환산을 하지 않고 바로 유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은 단면적이 지금 몇으로 나와 있죠? 지금 20이죠? 20 제곱센티미터에 속도 6분의 1 센티미터 퍼 세크였습니다. 그래서 곱해보면 6분의 20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니까요. 이것은 3.3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미리 정한 복수의 입력 신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였을 경우에만 출력 신호가 나오는 것. 복수의 입력 신호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만 나오는 것은 AND 회로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왔을 때 출력이 나오는 것은 OR 회로였죠. 답은 여기서는 AND 회로가 되겠네요. 6번입니다. 공기압 장치의 배열 순서로 옳은 것. 우선 공기압 장치는 우선 그 공기를 대기 중에서 그 끌어와야겠죠. 압축을 시켜줘야겠죠. 컴프레서에 의해서 압축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압축된 공기를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공기 탱크에 저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장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고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냉각 건조를 시켜줘야 된대요. 그 냉각과 건조를 시켜줄 수 있는 그 건조기나 드라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라이어, 그 다음에 공기압 조정 유닛,
그 압력을 조정해주는 그 강압 밸브가 속해 있는 들어가 있는 공기압 조정 유닛으로 내가 원하는 그 압력을 설정해서 그 공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압축기, 공기 탱크, 에어드라이어, 공기압 조정 유닛 1번이 되겠네요. 7번입니다. 자동화 라인에 사용하는 공기 압력 게이지가 0.5MPa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고 있는 공압 동력 장치는 우선 공압 동력 장치를 공압 범위로 나누게 되면은 압축기, 송풍기, 팬, 진공 펌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압축기는 1kg 중/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을 압축기라고 하고, 송풍기는 0.1에서 1, 그리고 팬은 0.1 미만입니다. 여기서는 메가파스칼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 1kg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1kg 중은 9.8뉴턴입니다. 지금 이제 파스칼 단위로 그 압력 단위를 이제 환산해 줄 겁니다. 네,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환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kg 중은 9.8뉴턴이니까 대략 계산하기 위해서 10뉴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뉴턴 퍼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파스칼 단위는 이제 미터 단위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왜냐면 1m는 10의 2승, 그러니까 100cm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1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그 대입을 해주게 되면 10뉴턴 per 1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 되니까요. 이것은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건 10의 4승분의 1이죠. 그래서 분자로 올려주게 되면 10 곱하기 10의 4승 뉴턴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0의 5승이 되겠네요. 10의 5승 뉴턴 per 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서 1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그 1뉴턴 제곱미터이므로 그 10 환산은 10의 5승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 10의 5승 파스칼은 우선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킬로파스칼은 이제 10의 2승 킬로파스칼이 되겠고, 메가파스칼로 나타내 주게 되면 이게 10의 6승이니까요. 모자란 0.5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0.1 메가파스칼이네요. 0.1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10의 5승 파스칼은 1바와 같으므로 이것은 1바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은 그 0.1 메가파스칼이니까요. 이건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0.5 메가파스칼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죠. 그럼 이것은 압축기에 속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조립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 조립 형식에 따른 분류로는 우선 일체형으로 만들던가, 이제 플랜지로 조립하던가, 볼트 삽입을 해서 조립하던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용접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슬라이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움직임에 대한 분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의 연결구 표시 중에 공급 라인의 숫자 및 영문. 공급 라인은 공급 버튼은 이제 ISO 1219에 의해서는 영문은 P로 나타내고요. ISO 5599에 의해서는 1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1과 P,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작업 포트는 AB, 배기 포트는 RS, 제어 포트는 XY 이렇게 나타내고, 작업 포트는 숫자로 나타냈을 때는 2, 4 짝수로 나타내고요. 배기 포트는 홀수 3, 5로 나타냅니다. 홀수의 1은 공급 포트이기 때문에 1을 제외한 3, 5부터 나타내게 되고요. 제어 포트는 10, 1, 2, 1, 4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유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화하는 장치. 자, 기계적 에너지로 변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무슨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역할을 해주고요. 액추에이터가 이제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그 공합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합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유압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변환시켜서 동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 같은 경우는 유압류 장치 내로 흘려내는 펌프로서요, 회전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요. 자, 공기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를 압축시켜주는 컴프레셔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요동형 액추에이터의 기호. 2번 같은 경우에는 예, 정용량형 그 두 방향, 이 화살표는 두 방향이죠. 두 방향, 양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공합 모터를 뜻합니다. 공합 모터.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정용량형이고요. 3번은 2번과는 달리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와 있죠. 이것은 가변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뜻하는데 부피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피가 변할 수 있는 가변 용량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동형 액추에이터는 자 1번인데요. 자, 이 4번과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정확한 요동형 액추에이터인데요. 만약에 이 기호가 없다 하면은 4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된 문제가 2014년도쯤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기호가 1번과 같은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4번을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과 같은 기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없을 때는 이제 4번 기호로 보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동형 액추에이터는 그 임의 회전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유압장치에서 작동률을 통과 차단시키거나 또는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것.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방향을. 자, 방향을 바꿔주거나 차단시키는 밸브이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차단시키는 것은 뭐 이렇게 체크 밸브나 셔틀 밸브, 엔드 밸브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입니다. 공합의 특성 중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 공합은 이물질에 약합니다. 그리고 인화의 위험이 없죠. 대기 중에서 공기를 우리가 빨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유압 같은 경우에는 인화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 축적이 용이하죠. 이 압축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만드는 압축기 컴프레셔를 사용합니다. 압축 공기 에너지 쉽게 얻을 수 있죠. 대기 중에서. 이물질가 강하다는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4번입니다. 동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의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작업하는 능력을 표시합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업한 일이죠. 일을 단위 시간으로 나눈 건데요.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가 작업이 그 일의 그 양이기 때문에 그 힘 곱하기 그 거리 그리고 단위 시간은 t입니다. 근데 이게 t분의 s가 그 시간분의 거리는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힘 곱하기 그 속도가 되겠죠.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유압회로에서 실린더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우선 유량 제어 밸브를 썼다는 건데요. 유량 제어 밸브 이렇게 썼죠. 이게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이 기호는 일방향 체크 밸브와 교축 밸브를 사용한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그래서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해서 속도를 제어했으므로 2번 유량 제어 밸브에 사용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속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피스톤을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공합 실린더. 우선 텐더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복수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줘서 큰 힘을 낼 때 사용하는 실린더고요. 다위치 공합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복수 실린더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 행정거리를 얻을 때 사용하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긴 행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단으로 튜브형 로드를 갖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속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스톤을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공합 실린더는
임팩트,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 실린더, 충격 실린더. 충격 실린더는 이제 속도 에너지를 이용해서 선을 고속으로 움직이게 하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좀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 충격 실린더를 임팩트 실린더로 바꿨다는 거,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작동의 열화 판정법으로 적절한 것. 작동의 열화 판정법으로는 직접 판정법과 간이 판정법이 있는데요. 직접 판정법으로는 산유와 사용유의 성상을 비교해서 검토하는 그런 성상시험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상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동류의 특성 있죠, 특성을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상 판정 기준에 따라서 그 열화 판정을 하는 이 성상 시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각 그 좀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18번입니다. 위치 검출용 스위치에 부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위치 검출용 스위치 부착이라고 하면 이제 위치 검출용은 보통 이제 뭐 접촉식은 자 리밋 스위치나 그 비접촉식은 리드 스위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그 위치 검출용 스위치 부착 시에는 스위치 부하의 설계 선정 시에 부하의 과도적인 전기 특성에 주의해야 되고요. 전기 용접기 등의 강한 자기가 형성되니까 거리를 또 두거나 차폐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직렬 접속은 몇 개나 접속이 가능하지만 스위치 조절 접속 수만큼 커짐으로 주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직렬 접속은 그렇게 몇 개를 접속하면 안 되고요. 전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병렬 접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린더 스위치는 전기 접점이니까 직접 전격 전압을 가하면 단락돼서 스위치나 전기회로를 파손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은 3번이 틀렸죠. 19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중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분, 유압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유압 펌프였죠. 유압 펌프. 그리고 유압 모터는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유압을 받아서 동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제밸브는 이제 뭐 압력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방향을 제어함으로써 힘이나 속도, 방향을 제어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고요. 안전 밸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설정 압력이 넘어가면 바로 탱크로 교환시켜주는 그 최고 압력을 설정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릴리프 밸브가 안전 밸브라고 합니다. 보통 20번 보시겠습니다. 압축 공기의 저장 탱크를 구성하는 기기가 아닌 것. 저장 탱크를 구성하는 기기는요, 온도계, 차단 밸브, 압력계, 압력 제어 밸브, 릴리프 밸브가 사용되죠. 릴리프 밸브, 압력 스위치, 체크 밸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계, 차단 밸브, 압력 스위치가 사용이 되고요. 유량계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순수 공합 제어 회로의 설계에서 신호의 트러블을 신호 증부에 의한 그 장애를 제거하는 방식 중에 메모리 방식, 밸브를 이용한 분배 방식. 우선 신호 중복 방지 대책은 뭐 시간 지연 밸브를 사용해도 되고요. 방향성 리밋 스위치 사용해도 되는데 우선 설계 방법에 의해서 중복을 신호 중복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캐스케이드 방식인데 설계 방법으로는 캐스케이드 설계 방식이 있고 스태퍼 방식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방식이 이제 릴레이 개수가 적고요. 스태퍼는 릴레이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릴레이 개수가 많으니까 그 릴레이 하나하나마다 그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 작업, 그러니까 오류를 잡아내는 작업에서는 스태퍼가 유리한데요. 신호 중복에서는 캐스케이드 이제 회로가 훨씬 릴레이가 적기 때문에 중복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 체인 사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방식, 밸브를 이용하는 분배 방식이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공기 마이크로미터 등의 정밀용에 사용되는 공기 여과기의 여과 엘리펀트 틈새 범위로 옳은 것. 우선 이렇게 여과 엘리펀트 입도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인데요. 40에 70은 뭐 실린더 로터리 액추에이터 일반용이고요. 20에 40은 공기 터빈 모터 고성용입니다. 5에 10은 공기 마이크로미터 정밀용이고요. 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순유체 소자입니다. 특수용이죠. 여기서는 정밀용이 사용되는 것을 뜻하니까 5에서 10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무브와 회로의 장점이 아닌 것. 무브와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회로에서 작동률을 필요치 않을 때, 그러니까 회로에서 이게 실린더라고 하면 그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여기 공급 포트 탱크.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것은 부하를 걸어준다고 걸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공급 포트에서 T로 바로 가게 되면 액추에이터로 바로 가지 않고 그 공급하자마자 바로 T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부하 걸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부하 회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압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무부하 회로의 장점이 아닌 것. 우선 펌프의 수명 연장할 수 있죠. 부하가 계속 걸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부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유압류의 노화 방지할 수 있죠. 자, 펌프의 구동력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하를 걸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온의 상승 효과는 이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죠. 그리고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방지시켜 줍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유압을 측정했더니 압력계의 지침이 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일 때 절대 압력은 몇 kg 중 per 제곱센티미터인가? 여기선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위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1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kg 중 per 제곱센티미터로 바꿔주려면 대기압은 1.0332 kg 중 per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기압은. 그래서 이것은 그 절대 압력은 이제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기 때문에 1.0332 플러스 50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1.0332 kg 중 per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5번입니다. 베르누의 정리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닌 것. 자, 이것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비중량 분의 압력. 자, 플러스 2G분의 V1 제곱 플러스 Z1은 비중량 분의 P2 압력이죠. 플러스 2G분의 V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Z2는 일정하다는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압력 수두니까요. 압력 에너지, 압력 이것이 2G분의 V1 제곱이 자, 이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속도 수두,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것은 위치 수두가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를 뜻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는 다 속합니다. 속하지 않은 것은 마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실린더의 동작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 실린더의 동작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요. 실린더의 피스톤에 가해지는 부하, 실린더 흡기 측에 압력을 공급한 능력, 배기 측에 압력을 배기한 능력이 있겠습니다. 검출 센서의 종류는 실린더 동작 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증압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증압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압력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 입구축 압력은 공압을, 추구축 압력은 유압을 변화해 증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유압 변환기죠. 공유압 변환기. 공유압 변환기를 이용해서 이제 압력을 증압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증압기. 지압식 증압기죠. 증압기는 그 공압 실린더 부와 그 유압 실린더 부가 있고요. 이들 내부에 중압 로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압식 증압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압식과 구조가 유사한데 이것은 그 공유압 변환기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전단 설치되기 아니라 그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압기는 일반적으로 중압비 10에서 25 정도 많고요. 0.5 메가파스칼일 때 발생한 유압은 5에서 12.5. 보통 공기압이랑 유압이랑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에 그 오염물질 중에 그 밸브 몸체의 그 고착, 실, 불량, 누작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오염 등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은 여기서는 지금 누적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카본이겠죠? 카본, 탄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유분도 폭발할 수가 있는데 그 고착, 이 고착 부분이 그 카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본 같은 경우 녹으면 이렇게 달라붙죠, 몸체에. 유분은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유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것은 카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 입력 라인용 필터의 막힘과 이로 인한 엘리먼트의 파손을 방지할 목적으로 라인 필터에 부착하는 밸브. 자, 입력 라인용 필터의 막힘과 이로 인한 엘리먼트의 파손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파손 방지. 그러니까 압력을 일정하게 그 유지시켜 주는 거죠. 최고 압력을 넘길 시에는 탱크로 귀환시키는 거죠. 안전 밸브로 사용되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실린더의 귀환 행정 시에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귀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밸브는 그래서 엔드 밸브고요. 스탑 밸브, 셔틀 밸브는 오어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할 때 사용하고요. 급속배기 밸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빠르게 배기를 시켜줌으로써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미터인 회로와 미터 아웃 회로 그리고 급속배기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속도 제어를 하는 거죠. 이것은 급속배기 밸브는 시간을 빠르게 해주는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